잠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중대한 자리에 임무를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공천 심사를 위원장을 하면서 기준을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자격이 있겠지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될 것인데, 우리 자유통일당 후보들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실질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 요건 중에 두 가지는, 첫째,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부정할 첫 번째 요건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자만이 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앞에서 지정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당이 어떤 정당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우리 자유통일당은 어떤 정당이고 어떤 길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돈해서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 함께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명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서 국민의힘을 보면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떻게 확대가 됐는지를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하진 않지만 자랑스럽게 그들을 말하고 있지 못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통일당은 그들과 생각을 달리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통일당의 뿌리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실인 것입니다.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자유통일당의 목표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단순한 민족 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 결과 2,500만의 북한에 고통당하는 주민들을 하루속히 구출해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정당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뿔문단을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한다. 많은 분들은 정당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념만 강조하지 말고 민생을 강조하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생을 살리려면 대한민국을 끌어내리려는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민생 문제를 우리가 실현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암적 세력인 반국가 세력인 주사파의 척결에 가장 중점을 두는 정당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참 뛰어난 아이디어 중에 하나신데,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동맹까지 승격시켜서 세계에 유례 없는
양국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요. 다섯째, 연 경제 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자, 우리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자유통일당은 안보밖에 모르고 주사파 척결밖에 모르는 정당이라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겠지만, 자유통일당은 주사파 척결을 목적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근간으로 하는 정당이지만, 그러나 국민의 민생의 삶, 경제 성장까지도 우리는 함께 도움하는 정당인 것이지,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경제를 외면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정지시켜 주세요. 여기 자유통일당이 주사파 척결에만 몰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첫째가 원전을 원상 회복할 것이다. 두 번째는 친환경도 우리가 유지할 것이다. 4차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청년 스타트업을 매우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하여 100% 고용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자유통일당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전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예, 자유통일당은 우리가 군대에서의 훈련 기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겠는가라는 고민을 한 끝에 군대 내에서의 병역과 교육까지도 함께 우리가 실천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고, 5344 교육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이 3년인데 목사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고등학교 과정을 4년으로 늘려서 마지막 1년은 본인들에게 고민할 기회를 주고, 내가 어떤 대학으로 갈 것인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든 연후에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5344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안학교를 자유화시킬 것이고, 우리가 가장 경계시해야 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하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정당 정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통일당인 것입니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가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이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수많은 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계속 유지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상속세 폐지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대체하고 핵 재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4차 산업의 장점 중에서 이것을 위기 시에는 무기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무기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면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해서 대등한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막을 것이다. 핵 재처리 능력까지 보유하는 것을 자유통일당은 중요한 정당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째,
열대 민간 세계교민청과 세계기독청과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의 정책 중에 하나는 국방, 외교, 경제, 고용도 있지만은 열째를 보면 문화를 우리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중요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계교민청은 설립되어서 3회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도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계기독청은 많은 분들의 헌금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기초를 다 쌓아놓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 100억을 들여서 설계도를 다 완성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본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 아마 목사님께서는 열째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로망일 수 있는 세계 기독청 사업에 우리 전원이 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11번째, 전국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도로를 건설한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영어를 못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영어를 바로 썼는데, 이건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함께 활동하는, 함께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말을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전국의 주택을 서울의 특정 지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라는 목표가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 해변 관광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의 해변가에 관광도로가 일부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일주하는 해외 관광도로를 만들고, 그럴 경우에 전망 좋은 자리에 또 해외에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101 해변 관광도로를 건설한다, 이런 주장을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우리 정당의 당원이 최근에 목사님께서 우리 자유통일당에 1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125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목표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만 서명을 받고 1000만의 진성당원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200석 달성도 충분하고도 남는 그러한 실현 수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12번째의 정당 정책은 1000만 진성당원을 우리가 속히 마련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253 지금 후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또는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 12가지의 자유통일당의 정당 정책을 숙지하셔야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옆에 사람들에게 쉽게 찌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고 숙달된 상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통일당 예비 후보로 253명은요 임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로 선정되시면 경선을 통해서 최종적인 후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그 중요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이냐,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께 전쟁이다, 중요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 10일에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면 내년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중간 평가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만
진정한 정권 교체가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이런 가정은 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이재명이가 승리하게 되면요, 이재명을 갖다가 대한민국은 신임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를 처벌하고자 하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것이고, 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주사파에 잡히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음에 4월 10일 총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유통일당의 당원 여러분들이 1000만 서명에 적극 동참해서 우리의 우군을 만들어내고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국가와 교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역사를 이끌지 않습니다. 언제나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당의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몽롱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자랑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가 이 시간에는 소수일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의 일당만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피 덕분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된 것인데, 지금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심상정까지 포함하면 자유우파보다 더 50만이 더 많은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도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신음한다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음성을 들어주실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